대구도시철도 4호선 109의 시공사가 결정이 되고 조감도가 공개됐습니다. 이제 건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는데요. 오늘 이슈 분석 TK인에서는 이 대구도시철도 4호선 사업 계획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일보 윤정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시철도 4호선 수성구에서 동구 이시아폴리스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네, 엑스코선으로도 불리는데요. 이제 범호동 수성구민운동장에서 이제 동대구역을 거치고 엑스코까지 가는 엑스코를 지나서 이제 동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까지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네. 이 가운데 최근에 시공사가 선정된 거는 109 구간인데 109는 이제 수성구민운동장에서 동대구역까지 구간이고 이제 네. 서한 컨소시움이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4호선 건설의 시작인 109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3호선 여기 이제 수성구민운동장에서 이제 동대구로를 쭉 타고 가서 이제 동구 신암동에 이르는 3.34km까지가 이제 109입니다. 예. 이제 구민운동장역, 이제 범어역, 벤처밸리 내거리역 그리고 동대구역까지 이제 환승역 3개를 포함해서 4개 역을 설치하게 됩니다. 네. 총 사업비는 1,400억 정도 되는데 2030년 개통을 목표로 빠르면은 연말에는 이제 착공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올 연말에요? 네네. 네. 이제 대구 교통 요충지인 범어 내거리하고 동대구역 같은 대구를 상징하는 곳들이 이제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입찰에 이제 지역 건설사들이 참여했는데 정말 치열한 경쟁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9 시공사 선정이 이제 마무리됐는데 시공사로 서한 컨소시엄이 결정이 됐죠. 네네. 근데 건립 방식을 두고 이제 논란이 있어요. 대구 시민들은 근데 4호선이 어떤 방식으로 건립되는지 잘 알지 못한다 이런 설문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4호선은 이제 철제 차륜의 AGT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대구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이 대구 시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봤더니 네. 응답자의 절반 정도, 이제 49.8%가 이제 철제 AGT가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예. 철제 AGT 그러니까 3호선 모노레일과는 다른 거죠? 그럼요. 근데 이제 네네. 정확하게 어떤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 설문에서도 이제 알고 있다는 답변은 32%에 불과했고 예. 이제 3호선과 동일한 이제 모노레일 방식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도 18%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설문 조사에서 4호선의 차량 방식을 또 묻는 질문을 했는데 그 응답자의 57.7% 절반 이상이 이제 모노레일 방식이 좋겠다라고 답했고 이제 28.4%는 지금의 도시철도 이제 1호선이나 2호선 같은 지하 방식 그리고 나머지 4.8%가 지금 철제 AGT 방식을 원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는 이 이제 철제 차량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 의견이 이제 종합을 해보면 96% 정도 차지하는 만큼 이제 설문 결과를 토대로 재검토 한번 해보자 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올 연말 착공 예정이잖아요. 그럼요. 현실적으로는 재검토는 좀 힘든 단계가 아닌가 싶긴 맞습니다. 한데 네. 4호선 AGT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도시철도를 놓는 건가요? 네, 일단 철제 차륜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제 철로 된 바퀴가 이제 굴러간다는 뜻이고 AGT는 자동 안내 차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관사나 승무원 없이 자동으로 이제 운행하는 전동차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의 3호선처럼 고가도로 위에 이제 철로가 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재검토를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이제 철제 차륜 방식을 좀 이제 이해를 해보자면 지상에 깔린 기찻길을 고가교 위에 놓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상에 그 우리 철로를 철로를 이제 고가교 높은 이제 고가교 위에서 놓아서 거기서 이제 차량을 움직이게 하는 형식인데 네. 이 3호선보다 이 고가교 폭이 훨씬 더 넓습니다. 우리 지금 3호선 모노레일은 2개 레일의 폭이 각각 0.86m에 불과해요. 네. 근데 지금 AGT 방식으로는 이제 도로 한가운데에 19m 높이의 교각을 이제 세우고 그 위에 폭이 7.69m 정도 되는 이제 상판을 올려서 철로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네. 이제 교각 위에 상판을 이제 노선을 따라 쭉 설치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도시 경관을 좀 해치고 철로를 따라 이동하게 되면서 소음과 분진 이런 이제 발생 우려도 큽니다. 특히 이제 4호선 노선 중에는 이제 파티와 병원에서 이제 신암동을 거치는 구간이 있는데 병원을 지나는군요.
그쪽 파티마 병원을 지나서 신암동 쪽으로 해서 이제 지나는데 거긴 도로폭이 또 굉장히 좁습니다. 아.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교각을 만들고 이제 상판을 놓게 되면은 그 밑에 이제 아래에 대해서는 이제 경관 훼손이 상당하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쪽 이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작년 하반기에 이제 4호선 건립 방식을 모노레일이나 이제 지하화하는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4호선은 교각 위에 이제 폭이 8m나 되는 8m면 정말 상당합니다. 그럼요. 이 되는 상판을 얹고 그 안에 이제 철로를 놓아서 이렇게 교행하는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방식입니다. 네네. 도로 아래서 보면 상판이 하늘을 그냥 가리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정치권도 나서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는데 변경이 안 된 건가요? 그렇죠. 네, 일단 작년 하반기에 이런 문제 제기가 다시 있었고 이제 4호선 전체를 지하화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비용도 이제 그쪽 정치권에서 주장할 때 한 30% 정도 더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네. 기간도 대폭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시 대구시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면서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내놓았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구시는 이제 부산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경전철의 상판 폭이 이제 최대 8.9m 정도 되는데 이제 우리 대구 4호선은 7.69m로 이제 1m 가량 좁혔고 그래서 주변 환경 훼손도 좀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이제 답변을 내놓으면서 진행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지하화가 이제 예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네. 했다면 모노레일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3호선 모노레일 맞습니다. 방식이잖아요. 네네. 대구시가 이제 4호선 건립 계획을 처음에 수립했을 때는 지금 3호선처럼 이제 모노레일로 하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추진을 하다가 근데 2022년에 우리나라 철도 안전법이 개정이 돼요. 이제 한층 더 강화가 됐는데 이때부터 좀 내용이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철도 차량을 이제 신규로 국내 도입을 하게 되면 네. 반드시 형식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3호선 모노레일 차량 공급한 이제 일본의 히타치사가 이제 4호선 모노레일을 건설하고 차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 형식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네. 그 히타치사에서 이걸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형식 승인을 수용할 수 없다고요? 면제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대구시하고 국토부 이제 히타치사가 이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국토부에서 이 형식 승인 면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내놓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히타치사가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이제 지금의 이제 AGT 방식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형식 승인이라는 게 그렇게 까다로운 건지 왜 히타치사가 그렇게 끝까지 거부를 했을까요? 네, 일단은 차량을 제작하고 공급하기 전에 이제 설계 인증을 우리나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제 모노레일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는 히타치사는 이제 기술 유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우려 속에서 이제 안전 운행이나 화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품질 관리 권한과 이제 제작자의 책임이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형식 승인에 들어가는 비용이 차량 한 대당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는데 히타치사가 이제 국내에 들어온 경우는 2015년 개통한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말고는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없다 보면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사업성 또한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 어쨌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부산이나 인천에서 먼저 이제 운행을 하고 있다니까 뭐 참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근데 두 도시는 AGT 방식이긴 하지만 대구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인천 좀 살펴보면 2016년 개통을 했는데 도시철도 2호선은 이제 29km 구간에 27개 역이 있어요. 지상 구간은 약 6km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또 지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 개통 초기에는 이제 지상 구간에서 이제 공동주택 등에서 이제 소음 민원이 있었는데 그 구간을 지날 때 최고 속도를 70km로 좀 낮추면서 이제 소음 문제는 좀 해소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부산은 이제 2017년 개통한 4호선에 우리 대구의 철제가 아닌 고무 차륜형 AGT를 도입을 했고 14개 역 12.7km 구간 가운데 6개 역사만 지상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천과 부산 사례를 보면 이제 대구 AGT
대구 4호선의 AGT 방식은 소음도 소음이지만 경감 문제가 좀 더 심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동대구로 히말리아 시다 가로수 훼손에 좀 민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설계를 할 때 이 부분이 좀 충분히 반영이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설계 심의 전에 대구시도 그렇고 이제 이 4호선 건립을 주관하는 교통공사도 동대구로 남북 방향에 이제 우겨진 히말라야 시다를 보전해 달라, 이 훼손을 최소화 달라는 요구를 입찰을 받기 전에 건설사에게 모두 다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네. 기본 계획에 이 부분을 꼭 반영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서한 또 이제 범원 외거리에서 이제 법원 앞 상거리 구간의 노선을 서편 녹지대 좀 끝자리로 좀 옮기는 이런 설계 부분을 네. 했었고, 고가차도의 교각 간 거리도 처음에는 30m 정도로 하다가 이제 45m로 확대를 했어요. 소음 네. 훼손을 좀 최소화하는 이유에서. 예, 동대구로 히말리아 시다는 뭐 대구의 상징이기 때문에 좀 훼손을 줄인다고 해도 반대하는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지적되는 논란 부분을 좀 검토해서 좀 보완하는 그런 네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슈 분석 TK인 영남일보 윤정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